봉인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봉인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안에 있는 걸 봉인을 해제하겠습니다. 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봉인 해제 시간의 첫 번째 이슈는 황교안 후보 얘기입니다. 또 황교안 후보 얘기야? 라고 식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검증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분명히 검증은 해봐야 되는 몇 가지 이슈가 있고 이유가 있고 또 분명히 새로 나온 몇 가지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황교안과 박근혜 그 끊을 수 없는 고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죠. 어정쩡하다 또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지지하는 측에서는 신중하다, 무게감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가 사실 처음에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건 지난 2005년이죠. 그 삼성 X파일 때,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가운데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때 결과가 나왔죠. 삼성 쪽 사람들을 전원 무더기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병역 면제 얘기, 또 그 후에는 또 아들의 병역 복무시에 혜택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문제를 반대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해서 교회 측으로부터는 또 환영도 받았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크게 반발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최근에 해서 또 논란이 물론 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치우고요. 오늘 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황교안과 박근혜의 그 끊을 수 없는 고리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만은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고 그 정도라면 사실 측근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고 지근거리에 있는데 최순실 씨를 본 적도 없다? 그렇다면 아마 왕따를 당하지 않는 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치고요. 자, 지금부터는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좀 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하기 쉽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황교안 박근혜 연결고리 넘버1입니다. 종교 침례교가 있고요. 그리고 고향 황해도 해주가 있습니다. 종교와 이 출신이라는 것이 한 가운데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우선 좀 출신부터 볼까요? 이 황해도 해주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몇 군데서 드러나는데요. 일단 황교안 후보의 부친이 바로 황해도 해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최태민 씨 다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가 그가 바로 황해도 해주 출신입니다. 자, 고향은 그 정도 하고요. 황해도 해주 출신이라고 다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면 저도 조금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황해도 출신이시라 연결고리가 글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고향은 거기까지 하고요. 자, 종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는 침례교가 기반입니다. 자, 먼저 최태민 씨부터 볼까요? 최태민 씨는 영세교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퀘스천 마크를 써놓은 거는 이름이 영세교라는 이름도 있고 다른 이름도 얘기가 많고 또 사이비 종교라는 그런 이름도 논란도 있고 해서 일단 퀘스천 마크를 해놨습니다만은, 최태민 씨는 본인이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등을 하나로 묶어서 영세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제 사이비 종교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검색을 해도 분명히 사이비 종교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최태민 씨는 또 영세교라는 곳으로 따진다면 이 최태민 목사는 이 불교, 기독교, 천도교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침례교를 상당히 기반으로 했고 한동안 정말 침례교에 많이 심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침례교라는 일단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고요. 또 이 침례교 얘기하니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유병언 씨입니다. 구원파 교주 유병언. 이 구원파는 바로 이 침례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 두 사람은 1970년대 구국선교단이라는 곳에서 함께 활동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자, 뭐 너무 멀리 나가지 말도록 하죠. 다시 이제 황교안 후보로 좀 시선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총리가 무슨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이 황교안 후보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에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야간에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학벌을 인정받아서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졸업한 후에 물론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 직분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는 목동 성일교회, 황교안 후보의 누나가 설립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침례교 교회입니다. 자, 옆으로 가면 황교안 후보의 친한 절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기고등학교 동창 오모 씨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오모 씨가 바로 침례교 소속 새하늘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다 침례교라는 공통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서하늘교회 목사의 또 연결되는 부분이 그 오모 씨의 동생 또 다른 오모 씨와 신삼길 사마저축은행 회장과의 또 절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삼길 회장은 박지만 회장과 절친이라는 것 정도는 뭐 다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하튼 침례교와 그리고 고향 황해도 해주, 이 두 가지 공통점으로 엮여 있는 황교안 후보와 깊이 가면 최태민, 그리고 좀 내려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황교안 박근혜 연결고리 두 번째, 잘 아시는 부산 LCT 게이트입니다. 가히 게이트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부산 LCT 공식 명칭은 부산 LCT 더 레지던스, 부산 해운대 이 비치프론트의 6성급 주거 공간인데요. 101층짜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01층짜리 건물 한 동, 85층짜리 건물 두 동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호화 연회장, 실내 온천, 실외 온천, 또 워터파크, 쇼핑몰, 전망대 등등등 현재 공정은 한 70%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총 건축 비용이 이게 정말 게이트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총 건축 비용이 이 복합 단지 안에만 들어가는 게 무려 2조 7천억 원입니다. 2조 7천억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이 부산의 1년 예산이 12조 원입니다. 그러면 2조 7조 원이면 뭐 거의 3조 가까이 되니까 거의 부산 1년 예산의 한 4분의 1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 이 LCT 프로젝트 한 군데 들어가는 겁니다. 가히 게이트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더 나아가서 이 LCT 게이트 이후에 각종 의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무려 24명이 재판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12명이 구속됐고 12명이 불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그리고 부산 그 해운대 그 지역구인 백왕덕 의원 등등등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주요 인사들 12명이 당시 구속됐었죠. 자, LCT 왜 문제가 됐느냐? 외국인이 7억 원을 투자를 하면 한국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제 대상으로 해달라라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당시 2012년 처음 이 법무부의 이 부산시 쪽에서 이 LCT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올렸습니다. 당시 62대 법무부 장관 권재진 장관 특혜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각시켰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2013년 몇 달 후인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는데요. 황교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취임을 하는데, 황교안 전 장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무슨 지침을 받았다는 듯,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9일 만에 전격적으로 전임
장관 때 이 기각을 시켰던 이 LCT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승인을 해줘 버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9일 만에 이걸 해결을 해줍니다. 19일이라면 업무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회사에 가도 일주일, 2주 정도는 업무 파악하기 바쁜데 한 나라의 법조계 최고인 법무부 장관을 하는데 19일 만에 벌써 승인을 해줘 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혜 논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그때까지는 이 투자 이민제 물론 있었습니다. 승인해준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특정 지방 정부,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또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라는 특별한 이유, 또 여수 이런 곳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이민제를 시행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예를 들면 제주도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 이민제를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지방 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건물, 물론 세 개 건물이죠. 하나의 그 리조트 단지 하나를 위해서 해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걱정된다고 있을 수 있다고 권재진 전 장관은 기각시켰는데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19일 만에 황교안 장관은 이것을 승인을 해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논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24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12명이 구속이 됐는데 가장 정점에 있고 승인을 해준 황교안 전 장관은 조사도 받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왜? 그때쯤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죠.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아니, 제 생각엔 당선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의 걸음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의 걸음은 아마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장관 취임 19일 만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승인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특혜십이 벗어나기 쉽지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지금 LCT 승인과 관련해서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못지않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그의 법무장관 취임 19일 그날 그 시간도 중요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위코리아.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의견 가차없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